오늘 귀하신 몸에 나오신 세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장경환입니다. 50대 하은정입니다. 이용우입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10가지를 골라주세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찌개를 안주로 하는 소주이고요. 이야, 소주 소주. 파시네요. 그다음에 일단 소주, 맥주도 언제나 항상 먹는 거니까 같이 골라봤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 간식인 치킨.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술은 먹지 않습니다. 저는 우선 고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고기든 삼겹살이든 고기는 되게 좋아하고요. 간식으로 피자, 케이크, 빵, 과자. 우리가 섭취한 술과 음식은 위와 장을 거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분해하고 저장하는데요. 이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맛있게 먹고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는 중입니다. 저는 부드러워서 좋은데 이게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흐물흐물하고 그리고 모양이 간의 그 원모습이 아니고 그 찌그러진 모습. 뭔가 지방에 점령당하는 그런 느낌인 것.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이 정도로 제가 무분별하게 음식을 섭취를 해서 간한테 미안하네요. 과음과 가식은 지방간을 유발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흔한 질병이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매일 10,000보 이상씩을 먹고 있는데 그 운동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술 입에도 안 돼요.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 경변증, 간암으로까지 진행되죠. 가장 심각한 거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간경화로 발견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방간은 한마디로 복병인 것 같습니다. 복병. 지방간 회복을 위한 간 건강 프로젝트. 운동과 식사요법을 통한 체중 감량 비법이 공개됩니다. 제 몸이 우선 가벼워지고 남들이 봤을 때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한 간을 나쁜 간암으로 만드는 이상한 지방간을 예방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 풍광이 좋습니다. 숲속의 단독주택,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멋진 집인데요.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첫 번째 귀하신 몸, 용우님입니다. 단독주택을 살면 아무래도 몸을 움직일 일이 많죠. 기기력도 많이 이제 시들었네요. 매일매일 마당을 이렇게 가꾸다 보면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식단은 어떨까요? 밥도 조금 먹고 사실은 저는 가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우리 아저씨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용우님이 제일 좋아한다는 두부에 밥 반 공기. 어우, 양이 적습니다. 식사합시다. 수개빵. 한눈에 봐도 균형 잡힌 식단인데요. 아우, 건강하게 드시네요. 술 며칠 안 먹었거든. 네? 술이요? 속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 진작 술을 좀 줄였으면 간 상태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잖아. 최근 용우님의 건강이 확 나빠졌다는데요. 아버님이 예전에 가장 좋아하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술이죠. 점심에도 저녁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먹는 날이 많았어요. 하루에 보면 저녁에는 기본이 한 병이고 소주를 했을 때. 그리고 점심에도 한 3분의 2병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안방에서 자다가 왜 거실로 저기를 옮겼겠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혼자 소주를 먹어요, 술을. 애주가이신 용우님의 비밀 창고. 여기 창고에다 여기다 넣어놓고 반찬을 여기 갖고 나와서 여기 앉아갖고 여기서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40년 전, 30년 전에는 술이 안 빠졌죠. 술을 마시고 그래도 그 다음 날이면은 술 마신 걸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회복력도 빠르고 내 건강에는 문제가 없구나 하고 항상 자신을 갖고 있었어요. 아, 왠지 불안한데요. 회하면 소주 생각 바로 날 것 같습니다. 물을 술로 생각하고 한잔 해야지. 술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시면 소주잔에 물을 따라 마실까요? 맛있네. 지방간 단계를 넘어서서 간경화 인계치, 간경화로 접어들게 되면은 그 원상 회복이 안 된다는 그런 그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용우님이 요즘 술을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받은 정기 검진 결과인데요.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간맛 GTP, 이것도 지금 간 질환에 장애가 되는 수치인데 그게 지금 수직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근데 정상 수치는 64인데 그게 700으로 지금 뛴 거예요. 우리가 소주 한 병 10 내지 20년 이상 마시면 한 90%는 지방간이 온다. 그 중에 지속적으로 마셔서 한 3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고 간경화는 보통 10 내지 20%, 그리고 간암 발생은 1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술을 마시면 왜 지방간이 생기는 걸까요? 간에 기름이 꼈다. 지방간. 중성지방이 간 세포, 그 세포 안에 기름이 끼는 거예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인데요. 하는 일도 그만큼 많습니다. 영양분을 분해 저장하고요. 해독작용도 합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으로 들어온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되는데요. 그 양이 과다할 경우 간에 중성지방으로 축적됩니다.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하는데요. 음주를 계속하면 염증까지 발생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됩니다. 그 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간 세포가 2배 이상 이렇게 부풀면 그걸 이제 풍선형 변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뻥 터져요, 그게. 터지면 그 안에 있는 이 간 세포를 이루는 효소가 있어요. AST, ALT라는 그런 효소들이 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 흘러나오는 양이 적으면 경미한 간염, 대량으로 나오면 아주 심한 중증 간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연 현재 용우님의 간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요? 소화기 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용훈님 이제 좀 검사시켜야 하는데요. 간 초음파 검사는 지방간 정도를 측정하는데요. 소개해드리면 하시고요. 지방이 쌓인 용우님의 간이 뿌옇게 보입니다. 자세히는 주변의 안쪽에 있는 혈관들도 이제 좀 많이 얇아지거나 꼬불꼬불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간섬유화 검사는 지방간 정도랑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섬유화 정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간 섬유화 검사가 이어졌는데요. 간에 음파를 쏴서 간에 쌓인 지방량과 딱딱하게 굳은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간 섬유화 검사는 간 경변이 의심될 때 하는 정밀 검사죠. 용우님도 긴장한 듯한데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나씩 했거든요. 네. 초음파부터 하신 것도 보여드리면 건강 초음파 소견이 우리가 이제 예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날카롭다. 하지만 간경화가 진행되면 이게 뭉툭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날카로운 것이 없어지고 뭉툭해지는 이런 것이 전형적인 간경화의 소견 중에 하나이세요.
초음파뿐만 아니라 간 섬유화 검사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지방량이 많은 것은 물론 간이 딱딱하게 굳은 정도가 7.8 정도로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은데요. 이 섬유화 검사의 결과값은 5.3을 기준으로 합니다. 5.3. 그래서 5.3 기준에서 낮을수록 좋다. 근데 7을 넣으면 이건 이제 병적인 섬유증이 왔다, 굳었다라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결과가 더 심각합니다. 원인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만성 간염의 간경화가 초기 정도로 왔다. 간은 재생과 회복이 가능한 신비로운 장기인데요. 지방간의 30%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지만 이때 금주를 하면 다시 건강한 간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간 경변과 간암이 되면 간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죠. 문제는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간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용우님도 그랬죠. 검사 결과는 왜 이렇죠? 지방간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하여간 평소 생활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몸이 피곤하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사실 간에는 내부에 신경이 없기 때문에 통증이 왔다. 그러면 치료가 좀 불가하고 완전히 적신호다. 자각 증상이 없는 지방간을 예방하려면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남성분은 뭐 소주잔으로 하면 석 잔, 여성분은 소주잔으로 2잔이 하루 안전한 양이라고는 돼 있습니다. 안전한 양.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지방간염 환자, 비알코올, 알코올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잔도 안 되냐? 한 잔도 안 됩니다. 한 잔도. 술은 지방간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B형 간염, C형 간염을 보유했거나 지방간, 만성 간염, 간 경변증을 진단받은 경우 술은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주를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은 생기는데요. 두 번째 귀하신 몸, 은정님은 3년 전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정님도 건강식으로 드시네요. 이렇게 보기에는 건강식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마지막에 등장한 진짜 주인공, 바로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야, 저도 군침이 도는데요. 김치까지 구워서 같이 한 쌈. 은정님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고기를 워낙 좋아해 1인용 불판까지 구입했다는데요. 고기는 진리죠. 씹을 때 그 기름 터지는 고소한 맛을 되게 좋아해요. 항상 고기를 좋아해서 많이 이제 즐겨 먹는 편이라 낮에 혼자 있어도 자주 구워 먹게 되더라고요. 오후에 친구가 은정님 집을 찾았습니다. 어서 와. 잘 지냈어? 이거 은정이 전에 땅 사왔어. 고마워. 얼른 와. 오래간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좀 바뀌었지? 좋다. 다 은정님이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맛있게는 생겼는데 참 어렵네 먹기가. 하나만 먹어. 하나만 먹어. 유혹하냐? 유혹이야? 계속되는 친구의 유혹. 과연 은정님의 선택은? 결국 맛있어. 빵을 먹고 마네요. 맛있지? 그러니까 빵순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항상 빵을 들고 다니고 기름에 튀긴 종류 그렇게 제일 좋아하는 건 찹쌀도 넣었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30대까지만 해도 날씬했던 은정님은 아이 둘을 낳고 찐 살이 빠지지 않았고 무려 35kg이나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비만이 된 이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까지 대사증후군이 생긴 상태인데요. 3년 전 지방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 옷인데 다 검정색만 있어요. 살이 찌고 나니까 다른 색을 입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1년에 뭐
맥주 한 잔? 두 잔? 그 정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건지는 알고 있었고 뭐 그게 직접 저한테까지 이렇게 크게 와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만 걱정을 했죠. 하지만 3년 만에 다시 받아본 간 기능 검사에서 ALT, AST, 감마 GTP 등 모두 정상 수치보다 무려 3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살이 쪘으니까 지방에도 살이 쪘겠지. 이제 그 정도로만 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어요. 요번에 다시 건강검진을 했는데 지금 상태가 강경화로 가기 마지막 5%가 남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과 더불어 비만은 지방간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인데요. 과다한 음식 섭취로 포도당이 과잉되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축적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간으로 이동해 중성 지방 형태로 쌓이는데요. 이것을 비알코올 지방간 혹은 대사성 지방간이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80년도까지는 지방간은 다 술 먹으면 온다.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아주머니 웬 술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제가 무슨 술을 먹어요? 저는 술 먹을지도 모른다. 2000년대 지나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점점 바뀌어서 이제 한 80%가 비알코올, 비만, 당뇨엔 비알코올 지방간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알코올 지방간. 검사를 기다리는 은정님의 표정에서 불안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혈액 검사를 통한 간 기능 검사부터 초음파와 간 섬유화 검사 그리고 복부 CT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 원장님은 이제 이때 우리가 대사성 질환으로 얘기하는 당뇨, 고지혈증, 과체중이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콩팥 같은 콩팥인데도 뭔가 뿌옇고 그 옆에 있는 간도 혼탁한 느낌이 오는데 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지방간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간 섬유화 검사이거든요. 정상적으로 이제 보이면 이게 이제 5.3 이하가 정상인데 거기에 2배 이상 숫자가 높고 이 숫자는 정상이 보통 220으로 하면 100 정도가 높아서 간의 지방량도 많고 간의 섬유증, 즉 단단하게 굳은 정도도 꽤 심한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 이게 지금 제 수치가 강경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연령이 아직 젊습니다. 근데 이 연령대 65세 중반이다. 그러면 간경화 나오실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내장 지방인데요. 내장에 쌓인 지방은 다른 장기로 이동하는 이소성 지방이 돼 심장, 뇌 등에 쌓입니다.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굉장히 많다. 결국 이러한 지방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변 장기에도 자꾸 지방을 침착하게 시키고 또 위험하게는 심장혈관 그리고 뇌혈관 이런 데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도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비알코올 지방간은 50대 이후가 되면 남성보다 여성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는데요.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더 비만해지는 반면 근육이 감소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이제 지방간과 밀접한 관계, 즉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지방간의 발생은 한 4배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은 생활 습관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술자리가 잦은 연말 연시. 건강합시다. 술 빨리빨리 마셔봅시다. 내일 출근 안 해도 되죠? 형님 좀 술 줄이긴 하셔야 돼요. 충분해. 10병 마시고 갈 수 있어. 아니 진짜 특별히 안 좋은 거야. 감마지 TP가 몇이 나왔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술을 별로 안 먹었을 때 몇 배가 나와서 내가 충전이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초등학생이 간이다 약간 그런 느낌. 생간이나.
30대 경환님은 술을 무척 좋아합니다. 야채가 간에 좋은 거예요? 야채는 다 좋지 않을까? 근데 진짜 간에 뭐가 좋은지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밀크시스. 그거 말고 그것도 그냥 도움을 줄 응.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간에 좋은 거면 간을 먹으라던데? 음주를 하면서 간 걱정을 하는 모습이라니 조금 아이러니하죠. 아직은 젊은 30대. 술도 건강도 자신이 있지만 최근 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간 기능 개선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걸 막 계속 먹어요.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걸 2개, 3개씩 먹어본 적도 있거든요. 더 좋아하실까봐. 근데 과연 그런 게 도움이 되는지. 지방간 치료제로 뭐 주사약이 개발되었다, 먹는 약이 개발된 건 아직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 세 번째 귀하신 몸. 경환님은 최근 몇 년 동안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방간 위험이 있다는 얘기들은 한 5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간은 뭔가 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살이 찐 상태 같은 느낌. 약간 포동포동해졌구나. 근데 그게 건강에 큰 위험인가? 경환님은 매일 아침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십니다. 회식을 한 다음 날 바로 새벽 출근. 아유, 피곤할 만하죠. 잠 깨는 음료인데 매일매일 먹고 있습니다. 졸려가지고 이걸 안 마시면 생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을 별로 못 자니까. 경환 씨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간 때문이라고 믿고 있죠. 일단 만성 피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의욕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건 간 때문은 아닙니다. 다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어떤 선전 때문에 이제 간이 아니야. 하지만 간은 그렇게 하면 너무 억울하고 나는 죄 없는데 왜 자꾸 간 때문이라고 그러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간은 웬만해서 아프지 않다. 경환님의 근무 시간은 12시간 정도. 신체 활동 정도를 관찰해 봤는데요.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일어나서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앉아 있어요. 대부분 그냥 앉아서 일을 하죠. 예. 보통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뭐 탕비실 정도 이렇게 한 10걸음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한 5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500보에서 1000보. 1000보요? 아우, 설마요.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겨우 1159보. 아, 진짜네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환님의 간 건강은 어떨까요? 간 기능 검사에서 AST, ALT, 감마 GTP 세 가지 간 수치 모두 2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 년 전부터 지방간 판정을 받고도 누구나 있는 흔한 증상으로 치부했죠. 내쉬고 지방간이 심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환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검사를 하셨거든요. 초음파는 꽤 심하던데. 옆에는 이거 다른 분 거고요. 이건 본인 거예요. 이 부분이 정상 색깔이 어둡기라면 확연히 밝게 나타나고 또 이제 간의 구조물을 볼 때 혈관들이 다 보이는 게 정상적인데 지방이 워낙 두껍게 끼니까 이러한 혈관 구조를 가려버리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우리 장경환님의 이 초음파 소견은 지방간이 중등도에서 아주 심한 지방간이에요. 살쪘다는 건가요? 내 내부의 간에는 기름이 너무 많은 덕지덕지인 거예요.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은 지방간은 물론 대사 질환을 유발하죠. 경환님의 내장 지방은 152, 정상 기준인 100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내장 지방이 더 당뇨도 많이 오고 췌장염의 원인도 되고 지방간의 원인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장 지방은 결국 이제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지방간도 살을 빼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거는요.
귀하신 몸 사례자들의 지방간 회복을 위해 의학 어벤져스 세 분이 뭉쳤습니다. 간절한 최고의 명의 배시현 교수, 지창대 운동 전문가, 안정희 임상 영양사까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귀하신 몸 세 분의 식사와 운동 습관을 꼼꼼히 분석합니다. 하루 500보? 500보. 아,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네. 네. 충격적인데요. 너무 천천히 걷지 않습니까?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산책. 맛있겠다. 하나로 안 될 텐데요. 맛있어? 하나만 먹어. 악마의 속삭임. 네. 일단 섭취량이 너무 많고 드시는 양에서 한 500칼로리 이상 정도 감량하는 게 일주일에 그래도 한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한번 운동 처방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이겠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한다. 체중 감량이 5%면 지방증이 호전되고 7%에서 10% 이상 체중 감량하면 염증과 함께 간 굳은 정도도 호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간의 식사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 계획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던 열량에서 한 500칼로리 정도를 하루에 줄이시면 됩니다. 500칼로리. 하루 500칼로리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먹는 밥 공기 기준으로 한 3분의 1 공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빠 숟가락으로 3스푼 좀 크게 안 푸는 정도가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밥 한 공기씩 드시던 분들은 3분의 1 공기를 빼시고 한 요 정도 70% 정도 담아서 드시면 한 끼니에 100칼로리 정도 줄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밥만 먹지 않잖아요. 공유에서 100칼로리를 줄이려면 식빵 한쪽, 감자 1개, 고구마 2분의 1개 정도를 줄여서 드시면 되고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한데요. 지방이 많은 삼겹살, 베이컨 대신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선택하면 칼로리가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 삶아서 드시면 더욱 좋다네요. 영양소는 적고 칼로리만 높은 간식 섭취를 줄이시면 되는데요. 빵,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되게 많이 드시죠. 되게 열량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안 드시고 사과 3분의 1 정도, 요 정도가 50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를 다 드시게 되면 그걸로 한 150칼로리가 되거든요. 우리가 밥으로 한 3수저 정도 줄어서 100칼로리 줄였는데 사과 하나 다 먹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한 번 드실 때 그냥 사과 3분의 1쪽, 감 3분의 1쪽 이 정도만 드시는 게 체중 감량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500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을 직접 짜보는데요. 이제 2주 동안 집에서 잘 실천할 일만 남았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주일에 1kg, 그러니까 보통 4 내지 5kg, 맥시멈, 그리고 또는 2kg를 안 넘는 게 이제 여유도 안 온다. 자, 이제 간 속 지방을 태울 운동을 배울 차례인데요. 오늘의 준비물은 밀대에 생수병, 예사롭지 않은 도구들. 과연 어떤 운동일지 기대됩니다. 혹시 하루에 운동 얼마나 하시나요? 다른 근력 운동은 없고요. 저는 하루에 한 1000보 정도 걷는 것 같고요. 선보요? 네. 거짓하지 않고 있었어요. 세 분의 공통점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전문가님의 어깨가 무겁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 운동을 해볼 텐데요. 간 운동은 간편하고 간단한 간 운동입니다. 간단하고 간단한 간 운동. 오늘 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같이 결합시킨 복합 운동, 즉 컨디셔닝 운동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복합 운동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죠. 자, 이 운동은 지금 팔로 한번 이거 착착착착 해볼까요? 자, 이거는 한 1분 이상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앉았다가 펴는 동작, 우리의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우리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인데 그 동작은 근력 운동이기 때문에 유산소와 근력을 같이 섞어서 해주는 동작이에요. 자, 이 운동 하실 때는 저처럼 하체 운동과 상체 운동이 같이 되도록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6. 상체는 유산소, 하체는 근력 운동으로 병행하면 단일 운동보다 운동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13, 14, 15, 그만. 자, 이렇게 15초 쉴게요. 15초 금방입니다. 벌써 땀나시죠? 네, 땀나요. 좋습니다. 재밌으시죠? 네, 좋아요. 한 동작당 우리가 15초 동안 하고 15초 쉬는 동작을 구성해 볼 건데요. 이 한 동작당 2번씩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리와 다리 근력까지 강화시키는 난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난타 운동입니다. 난타 운동 하실 때는 다리를 아까보다 좀 더 벌려주세요. 그렇죠. 좀 더 벌려주시고 발은 양 옆으로 조금 더 바깥쪽으로 향하게 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 옆으로 얘를 엉덩이랑 무릎을 살짝 접어주시고 그 상태로 우리 북치듯이 그렇죠. 갔다가 엉덩이도 같이 반원을 그리시면서 옆으로 좋아요. 자, 5초. 4, 3, 2, 1, 0. 그만. 다음은 몸 전체를 움직여 운동 강도를 극대화시키는 전신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 하실 동작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 심박수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강도 때문인데요. 우리 간간간 운동의 핵심은 저강도 운동이 아니라 중고강도 운동입니다. 따라서 심박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그리고 우리가 숨이 차고 땀이 나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물통을 착착착착 리듬감 있게 흔들면서 한번 걸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자, 경화님도 용우님도 뭔가 어정쩡하니 이상한데요. 그리고 이게 잘 되신다면 살짝 한번 달려볼까요? 그렇죠. 쭉. 이 운동은 점점 빠르게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데요.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제자리에서 점프해 주시면서 하나, 둘. 높이 뛰는 점핑까지 하나, 둘, 하나, 둘. 세 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15초 동안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밀대를 이용해 상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체 운동 할 때 조금 더 내가 허리에 부담이 덜하게, 무릎에 부담이 덜하게, 그리고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상체에 있는 등 근육까지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근력 운동입니다. 밀대 한 가운데랑 내 발 뒤꿈치가 정삼각형을 이루게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죠. 밀대를 앞으로 밀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밀대를 바닥을 누르면서 가슴을 들어주시고 당겨주셔야지 등 근육도 같이 운동이 됩니다. 쭉 가슴 들면서 일어나시면 등 근육까지 같이 쓰입니다. 하체 운동만 하는 거 아닙니다. 등 근육까지 같이 쭉. 자, 쭉. 간 속 지방을 태우는 복합 운동 매일 하루에 2번씩 실천하도록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복합 운동을 수행할 때는 유산소 운동의 장점 그리고 근력 운동의 장점만을 빼서 결합한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량 유지, 근력 유지, 그리고 유산소의 지방 감소, 체중 감소 효과까지 모두 다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운동입니다. 간편하고 간단한 간 운동. 화이팅! 2주간의 지방간 회복 프로젝트. 매일 식사와 운동 영상을 빠짐없이 올리면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줍니다. 개인 맞춤 솔루션. 귀하신 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간 회복 프로젝트 7일차. 용호님이 마당에서 간간간 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둘, 셋, 넷. 둘, 셋, 풍광 넷. 좋고 공기 맑고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걷기 운동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속도 높여 중강도 운동으로 바꾼 것이죠. 전부 다 훨씬 호흡이 가파릅니다. 산책하듯 걷는 저강도 운동은 운동 효과가 미미하죠.
네, 여기까지는 천천히 걸었거든요. 매일 10,000보를 걷는 게 잘못 걸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빠른 걸음을 하니까 숨도 가쁘고 땀도 나고 그러네요. 조금 빠르게 걷는 중강도 운동. 시청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내 경희님은 용우님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자 솔루션을 잘 실천하는지 확인하는 감시자였다는데요. 아휴, 이 숨이 차 뛰지도 않았는데. 청소는 한 번도 안 해주면서 운동 열심히 하네. 그거 끝나면 이제 나중에 청소도 좀 열심히 해요. 청소하면서 그거 하면 되겠네. 운동이 아니라 정말. 그러게 말이야. 이제 앞으로 청소도 한번 내가 할게. 매 끼니 100칼로리를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나 이거 2개만 먹을게. 이것도 지금 원래 버터에다 먹어야 되는데 빵도 요즘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했으면 버터를 안 발랐잖아. 버터가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은 없다. 버터에다 구워 먹거나 그래야 맛있는데. 애주가셨던 용우님, 금주도 잘 지키고 계시죠? 프로젝트 하면서부터 술을 안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중국집에서 뭐 탕수육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술 생각이 당연히 날 텐데 그것도 떨쳐버렸고 동태탕 먹을 때도 거기서도 와, 의지가 대단한데요. 경화님을 만난 것은 사무실 복도입니다. 경화님은 의자로 할 수 있는 간간간 운동을 따로 처방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운동을 하면서 하루 활동량도 2~3배 이상으로 늘었다는데요. 경화님은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생수병 대신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아령을 들고 간간간 운동을 했습니다. 군대 이후로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간이 심각하다고 진단을 받았던 게 가장 큰 동기가 됐던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서 이제 너 왜 운동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좀 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창대 운동 전문가가 현장 솔루션을 방문한 이 집은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은정님이네요. 지내시죠? 네. 그럼 지금까지 운동하셨던 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야, 진짜 열심히 하셨나 보다. 자세가 무척 안정적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알려드리면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무릎은 발끝 방향이랑 동일하게 나간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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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위로. 전문가의 수정 솔루션을 받자 자세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은정님에게 근력 운동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줬는데요. 올해 53살 은정님이 갱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손실을 막으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이야, 땀 좀 봐요. 운동 강도가 정말 센가 봐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것 같아도 진짜 힘이 많이 들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랑 근력 운동이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갱년기 이후에는 뼈가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뼈 건강인데 왜 근육 운동이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뼈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골밀도가 유지되거나 높아지게 됩니다. 과연 식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제 찰보리도 조금 넣어서 같이 하고요. 밤하고 콩 종류하고 같이 섞어서 밥을 할 거예요. 은정님은 곡류를 모두 거친 음식으로 바꿨다는데요. 대사질환에 좋은 식단이죠. 매일매일 칼로리를 계산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결혼 28년 차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식단을 차려본 것이죠. 제가 다른 식구들을 위해서 상은 차려봤지만 이번에 저를 위해서 식단을 하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간인 경화님, 간소미와 단계인 은정님, 간경화 초기인 용우님까지
과연 세 분에게는 2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긴장도 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이 많이 갸름해졌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세 분 모두 일단 표정이 밝은데요. 지금 기분은 굉장히 좋고 일단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 혈당도 떨어지고 간수신 정상이고 그리고 이 수치 중성지방도 정상이 되고 동맥경화에 관련된 콜레스테롤도 150에서 130 우리가 카트라인을 한 130 이하로 잡으면 가까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사이에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다. 놀라운데요.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요? 혈관들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혈관이 더 잘 보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만큼 대사질환 위험도 감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적 같네요. 기적 같네요. 많이 좋아졌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고 아 진짜 뭐 변화가 있긴 있었구나 이런 그래도 2주간의 노력이 헛되진 않았구나. 몸도 가볍고 네, 기분도 좋아요. 네. 은정님 역시 간 수치는 물론 대사질환과 관련된 콜레스테롤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죠. 한 30% 이상 호전됐다 보시면 되세요. 2주 동안에 이 정도 호전되면 아주 잘하시네요. 진짜. 네. 선이 보인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네,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보이는구나.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금주는 당연히 했고요. 네. 그 결과가 보시면 짠 혈액 검사로는 정상인처럼 됐다. 이제야 활짝 웃는 용호님. 간 기능 수치는 모두 호전됐는데요. 특히 700을 넘었던 간마취 TP는 100 정도로 극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일단 간에 꼈던 이 텁텁한 기름기, 네. 이 텁텁한 기름기는 사라졌다. 네. 간 경변 소견은 그대로지만 지방간이 호전되면서 2주 전에 비해 초음파에서 간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금주를 실행한 결과 혈액 검사 결과치가 현격하게 지금 그 변화가 온 게 너무 즐겁고 정말 이렇게 노력하면은 할 수 있겠구나.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꾸준히 실천한 결과입니다. 그만큼 간은 신비로운 장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처음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 그는 바위산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간은 매일 재생되어 프로메테우스의 고통은 3000년 동안 계속됐죠. 간의 한 60%까지 손상을 돼서 절개를 해내도 남은 30-40%의 간은 다시 재생한다. 프로메테우스의 그 신화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간 재생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프로메테우스의 간이 지방간을 지나 간경화로 진행됐다면 신화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간경화에 생긴 암을 자르면 내 간도 또 재생되겠네요. 하지만 건강한 간이 이제 재생한다는 거고 반복된 간경화로 딱딱한 이제 조직이 돼버리면 심한 간경화에서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고 증상이 없습니다.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건강한 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방간은 아직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요. 특히 간엔 증상이 없는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건강한 간을 지키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송곳으로 그냥 찔러 넣었다. 헛구역질처럼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아주 막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파킨슨 식도염은 국민병이거든요. 교정하지 않으시면은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20분까지) 늘려놨어요. 이 습관 지키면 나는 평생 건강해질 수 있다. 큰 병은 아니다. 그거에 너무 겁먹지 말고.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